요즘 오미크론에 걸려서 아파도 집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미크론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전문가들이 집에 꼭 준비해 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준비해 둬야 만약의 위험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노년층들이 꼭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주에서 전상시대입니다. 요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대유행하면서 검사 체계도 바뀌고 치료도 중증치료 위주로 바뀌고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확진자는 날마다 큰 폭으로 쏟아져 나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합니다. 거기다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의 가짜 음성 사례가 속출하면서 불안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혹시나 하고 자가검사 키트를 준비해 검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분들이 PCR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코로나에 확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보건소의 밀접 접촉 검사 요청자, 의사 소견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신속 항원 검사 및 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이런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받거나 약국, 편의점 이런 곳에서 구매해 직접 검사를 해야 됩니다. 또는 동네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우선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양성이 확인돼야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가검사 키트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다른 걸까요? 둘은 사실상 같은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가검사 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개인이 집에서 콧구멍에 키트를 집어넣을 때 아파서 깊숙이 넣지 않고 콧구멍 입구에서 깔짝깔짝 찍어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대로 찍어내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난리통에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나고 무증상에다 자가검사 키트 가짜 음성 속출로 노약자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에 비해 치명률은 떨어졌어도 노약자들은 여전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는 코로나에 확진되어도 위급한 중증이 아니면 집에서 셀프 재택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을 분리해 관리를 하면서 일반관리군은 사실상 방치 상태가 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는 누구나 코로나가 확진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지인분들이 확진되었다는 소식 자주 들려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약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무섭더라. 죽음이 문턱까지 다녀왔다. 죽다 살아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더 불안합니다. 그런데 불안해하면서 그냥 있지만 말고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에 확진되면 집에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 집에다 이건 꼭 준비해 두라고 했습니다. 우선 재택 셀프 치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비약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해열제와 소염제, 종합감기약, 일반 감기약 이런 감기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열제는 아세토아미노펜 계열과 이부프로펜 계열을 모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체온계와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 키트를 꼭 준비해 두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감기약 외에도 포터블 산소캔을 비상용으로 꼭 준비해 두었다가 응급 상황 시 산소를 흡입하면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은 해열제나 기존 감기약은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기약은 왜 준비하라는 걸까요? 오미크론은 일반 감기약만 먹어도 치료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전문가들은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준비하라는 건 감기약으로 코로나 진행을 막아주는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어서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열과 통증으로 힘들 때 그 증상을 완화해 주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미크론이 걸려도 일반 관리군 중 기저질환이 없고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젊은 성인은 대부분 빠르게 호전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야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요즘 코로나에 걸렸을 때 증상의 정도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경증은 발열과 피로감, 근육통, 인후통, 코막힘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탈수나 발열 증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물 2리터를 수시로 마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본인과 가족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증으로 진행되고 있는 증상을 미리 알아두는 게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증으로 진행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며칠간 계속 떨어지지 않거나 숨쉬기가 불편한 호흡 곤란과 흉통은 중증으로 진행되는 위험한 신호라는 겁니다. 가장 신경 써서 체크해야 될 증상은 호흡 곤란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살짝 숨이 찬 증상을 넘어선 것 같다 할 경우는 무조건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본인이 숨이 찬 증상을 인지하는 것이 늦은 게 코로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 증상은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나는데 본인이 늦게 알아챈다 이겁니다. 본인은 숨이 찬 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숨이 찬 증상을 못 느껴도 산소 포화도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산소 포화도가 94%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한 상황이니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코로나 증상으로 호흡 곤란과 저혈압, 의식이 희미해지고 해열제를 먹어도 고열과 두통이 2, 3일 내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빨리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재택치료 기간도 짧아졌는데요. 재택치료 기간은 코로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후에는 자동 해제됩니다. 격리 해제 전 해제된다는 공지도 없고 PCR 검사를 받을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확진 후 7일만 지나면 바이러스가 싹 사라질까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데이터를 보면 증상이 나타나고 10일 이후엔 바이러스가 다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7일 이후에도 많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다만 드물게 7일 이후에도 증상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격리 해제로 대면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전보다는 약해져가는 코로나지만 그래도 노년층한테는 강적입니다. 약해졌다고 우습게 보다가 막바지에 약한 놈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지요.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재택 셀프 치료 준비물 당장 준비해 두시는 건 어떨까요? 위급한 비상시에 내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